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x를 n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뭐 a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x를 n제곱을 했을 때 a라는 녀석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맞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를 몇 제곱을 했다? x제곱을 했어요. a를 x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모일 때는, 실수일 때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모일 때는, 실수일 때는, x가 실수일 때는, 자,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였습니까? 지수의 확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느냐? 지수 자체가 만약에 자연수면은 및 a의 값은 실수 조건이었고, 지수 자체가 만약에 정수 조건이 나오면 및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0을 제외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수 자체가 유리수나 무리수나 실수가 나왔을 때는 및 자체는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었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조건? 양수 조건. 그래서 우리는 지수 자체를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밑은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우리는 지수를 공부할 때 지수의 확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x의 값을 실수라고 가정을 하면 및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양수라는 일단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및 a의 값이 만약에 양수일 때는 양수가 거듭제곱이 되었을 때는 x의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요 n의 값은 무슨 결과가 나온다? 양수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이 양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 녀석의 역수니까 또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수의 역수는 양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x의 값이 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1이라고 하는 결과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이 전제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x의 값이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 2를 x제곱을 했는데 8이라고 하는 결과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2의 거듭제곱을 해서 8이 나왔다는 말은 2의 몇 제곱? 8은 2의 세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3 하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밑에 있는 녀석 자체가 양수고 양수의 거듭제곱이 어떤 양수인 결과가 나왔다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하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2의 x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3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녀석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관념 속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만약에 4일 때 x의 값은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대답할 수 있죠. 물론 똘추 새끼는 2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럼 x제곱이 4일 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x제곱이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 x의 값은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넓이가 3이 되기 위한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과 수의 체계 안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는데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했다? 루트라고 하는 개념을 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같은 관점이에요. 우리는 2의 x제곱이 8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숫자의 체계 안에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2의 x제곱이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값도 존재하나 그 존재하는 x의 값을 우리는 우리 수의 체계 안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x의 값을 구하기 위한 수의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뭐라고 했다? 미치라고 했고, 요 N의 값이 있는데, 지수가 X죠. 우리는 뭐다? 이 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지수 X라는 것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로그라고 써주시고요. 원래 이제 로그라고 하는 건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리 글자 앞에 세 글자만 쓴 겁니다. 로가리즘, 네, 몰라요. 자, 어쨌거나,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지수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A라고 하는 게 밑이죠. 밑 A를 여기 작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기로 약속을 했고, 결과가 진수. 넌 진수. 선생님 사촌동생 이름은 최진수. 그래서 N을 여기다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 그게 바로 로그 개념이에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 바로 로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밑 A를 작게 써주시고, 결과 진수 N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보자. X라는 녀석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로그 쓰시고요. 그리고 밑이 얼마다? 2기 때문에 2를 약간 작게 쓰시고, 그리고 진수 3은요, 뒤에다가 여기다 로이치의 진수를 딱 박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로그 2의 3. 알겠습니까? 로그 2의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기로 한 약속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보다시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A의 X제곱이 N이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하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A가 1일 때예요. 자, 1의 X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1의 거듭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존나게 많겠죠. X의 값이 0이어도 되고요. X의 값이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뭐 2여도 되고요. 3여도 되고요. 7여도 되고요. 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이 졸라게 많기 때문에 A의 값은 양수는 양수지만 A의 값이 무엇이 아닐 때 1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요 로그의 성질을 쓰겠다라고 또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A의 X제곱을 N이라고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녀석, 여기 있는 녀석이 A예요. 맞습니까? 이 A라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밑이라고 얘기하고, 밑 조건은 뭐가 되느냐? A의 값은 양수인데요. A의 값은 1은 제외할 거야. A가 1이 아닌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 이게 밑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N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진수. 선생님 사촌동생 이름은 최진수. 그래서 어떻게 하자? N이라는 녀석은 양수 조건일 때 얘를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 조건, 진수 조건, 밑 조건, 진수 조건, 밑 조건, 진수 조건. 밑은 0이 아닌 양수,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 미친 새끼. 1이 아닌 양수, 진수 조건은 그냥 양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기억되나? 네, 좋아요. 줄게요. 네. 자,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건 아직 좀 살려놓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로고에 몇 가지 이제 기본 성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전제 조건은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요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A의 0제곱이 얼마인가요? 1이죠. 맞습니까? 물론 이 A라는 녀석은 1이 아닌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자,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그럼 이 지수를 지수 표현이라고 볼게요. 지수 표현을 로고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자? 이 지수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및 A의 값은 밑에 작게 쓰고요. 진수 1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1은 0이다.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왜? A의 0제곱이 1일 거니까. A의 0제곱이 1이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진수가 1이면 0이다. 진수가 1이면 0이다. A와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두 번째. A의 1제곱은 알다시피 A죠. A의 1제곱은 A다. 그만 써보자. 지수 A라고 하는 지수 1이라는 녀석은 로그. 이때 밑이 누구예요? 얘가 밑이죠? 밑 A에. 그리고 진수는 누구다? A다.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땐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됐습니까? 얘가 2고 얘가 2면 1이다. 3, 3이면 1이다. 5, 5면 1이다. 2분의 1, 2분의 1이면 1이다. 알겠습니까?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만, 밑이 밑 A의 값이 10인 로그가 있습니다. 밑 A의 값이 10인 로그가 있는데, 밑 A의 값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상용 로그. 그러면 밑 10인 경우에는 밑 10을 생략을 해서 로그 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밑이 특별히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이 아닐 때는 절대로 생략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진수가 1이면 0이다. 진수가 1이면 0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A의 1제곱이 1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그의 기본 성질,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로그. 자, 밑을 A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수가 M 곱하기 N이 있어요. 진수의 곱셈이죠. 로그의 뺄셈이에요.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뺄셈이야. 로그 A의 M. 미안합니다. 로그의 합입니다. 잘못 말했어요. 네. 자,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이다. 그럼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진수가 곱셈이면 로그의 합이다. 진수가 곱셈이면 밑이 A 그대로 써주시고, 로그 더하기 로그.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선생님이 얘를 만약에 X라고 잡고 얘를 한번 Y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X, Y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가 되는 거 아니? X는 로그 A의 N이 되겠죠.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느냐? 로그 A의 N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로그 표현이 나오면 거꾸로 뭐 할 수 있다?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 표현으로. 자, 얘는 밑이 A죠. A를 X제곱을 하면, 얘가 바로 지수입니다. X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진수예요. 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밑이 얼마라고요? A라고요. 그럼 A라는 녀석을 몇 제곱을 하게 되면은, Y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계산 결과는 뭐와 똑같다? 진수 N이 된다.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식을 뭐 하자? 곱해볼게요. MN.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느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되는 거죠. 얘와 얘를 곱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밑이 A일 때 X 플러스 Y가 되잖아요. 그래서 M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와 똑같다? 얘와 똑같다. 이 지수 표현을 다시 뭐로 바꾸자? 로그 표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를 로그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지수 누구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은? 자, 로그. 밑이 얼마입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결과가 진수 위치로 가는 거죠. M. 자,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 뭐였습니까? 얘였잖아요. Y라는 녀석이 원래 뭐였습니까? 얘였잖아요. 따라서 로그 A의 M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새끼 더하기 요 새끼하고 똑같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설령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돼요. 알았죠? 중요한 것은 뭐다? 진수의 곱셈이 나오면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진수 쪽의 곱셈은 로그의 합,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 또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이 뭘로 똑같다? A로 똑같다. 밑이 A로 똑같으면 A를 한 번만 써주시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 로그는 진수의 곱으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2에 4가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자, 로그 2에 3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밑이 2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로그 2는 한 번만 딱 써주시고요. 이 진수와 이 진수를 뭐하자? 곱한다. 4, 3,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또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12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와 똑같다? 4 곱하기 3과 똑같다.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따로 뭐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눗셈인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 거죠. 진수 자체가 만약에 n분의 m이에요. 진수의 나눗셈은요, 로그의 뺄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의 뺄셈. 그래서 로그 a의 m 분자에서 분모를 빼는 겁니다. 빼기 로그 a의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수가 나눗셈이 되어 있으면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그래서 로그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이 A로 똑같죠. 밑이 똑같은 경우에 로그의 뺄셈은 진수 나누기 진수, 진수 나누기 진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참고로 이 진수 자체가 만약에 m과 n의 합이거나 m-n 진수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때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지? 진수가 곱셈이나 나눗셈일 때만 각각의 로그의 합, 로그의 차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더불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로그 A의 진수가 만약에 m인데 여기에 n제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n제곱. 그러면 이 n제곱이라고 하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n 곱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곱한다. 진수 쪽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곱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로그 a의 n이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편의상 x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면 자, 및 a를 몇 제곱을 하게 되면은 x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와 똑같다? m과 똑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양변을 n제곱을 할게요. 양변을 n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양변을 n제곱을 하게 되면은 좌변 자체가 뭐가 되느냐? a의 x제곱에다가 n을 곱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우변 자체는 m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뭐가 궁금하다? 지수. 이 지수, xn이라고 하는 이 지수 자체는요, 자,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 밑이 얼마입니까? 이 지수 밑에 있는 밑은 a가 되겠고, 얘가 진수가 되기 때문에 m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x 곱하기 n이라고 순서 바꿔보면 n 곱하기 x의 값이 요거였잖아요. x의 값이 여기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로그 a의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결과는 로그 a의 m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다. 어떻게 하자? 진수 쪽의 지수는 앞에 뽑아내서 곱셈할 수 있다. 진수 쪽의 지수는 앞에 뽑아내서 곱해도 된다. 진수 쪽의 지수는 앞에 뽑아내서 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24쪽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개념. 자, a의 x제곱을 n이라고 했을 때 지수 x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예요. 지수 x라는 녀석은 자, 로그 쓰시고 및 a의 n 이렇게 쓰는 겁니다. a의 n. 이때 a를 및 조건, n은 진수 조건. 자, 및 a라는 녀석은 1이 아닌 양수. 진수 n이라는 것은 양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로그의 기본 성질, 로그 a의 n,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 분자 빼기 분모.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진수 쪽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곱할 수 있다. 진수 쪽의 지수는 앞으로 뽑아내서 곱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25쪽 숙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쪽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로그 2의 32분의 1은 x와 같대요.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분의 1. 32분의 1. 이 녀석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의 5제곱이죠. 32분의 1은 2분의 1 5제곱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분의 1의 역수 2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지수가 붙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2의 이 진수 자체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5제곱을 앞으로 보낼 수 있죠. 진수 쪽의 지수니까. 그리고 곱하기 로그 2의 2죠. 근데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따라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괜찮죠? 두 번째는 로그의 정의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자, 밑이 2예요. 밑 2에 이 우변에는 x를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2의 x제곱은 진수 뭐와 똑같다? 3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럼 32분의 1이라는 녀석 자체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2의 마이너스 5제곱과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5제곱. 근데 2분의 1의 역수는 2. 역수를 쓰는 순간 마이너스 지수를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로그. 루트 3 x가 있는데 그 결과는 4래. 이거 어떻게 하자? 바로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자, 어떻게 하자? 자, 루트 3을 몇 제곱으로 하면? 얘가 지수예요. 및 루트 3을 몇 제곱으로 하면? 지수 4제곱으로 하면은 그 결과는 바로 진수와 같다. 진수 x는 및 루트 3의 지수 4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루트 3을 4번 곱하게 되면 3, 3은 얼마다? 9죠? x의 값은 얼마? 9.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의 2분의 1제곱의 4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어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문제를 살펴보니 로그 그리고 x에 2 루트 2가 진수예요. 그 결과는 8분의 3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및 x를 8분의 3제곱 한 것이 진수와 같다. 그러면 x를 몇 제곱을 하자? 8분의 3제곱을 한 것이 진수와 같다. 그럼 이 진수 자체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죠. 괜찮아요?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1하고 2분의 1 더하니까 바로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차피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 조건에서 x 구하는 문제니까 지수를 1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수를 1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변을 몇 제곱을 하자? 3분의 8제곱을 역수제곱을 해버리면 됩니다. 8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8제곱 이렇게 씌워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8과 8분의 3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1제곱이 된 거고요. 얘도 역시 약분하여 정리하면 2에 3, 3 약분, 2, 8 약분하니까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이다?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그 3에 대해서 괄호 안에 진수가 또 로그가 나왔어요. 진수가 로그 8의 x.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대요.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진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와 똑같다? 밑이 3이고 지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진수와 똑같다. 진수 먼저 적어드릴게요. 진수 로그 8의 x라고 하는 녀석은 밑 3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과 똑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의 역수를 말하기 때문에 얼마다? 얘는 3분의 1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분의 1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로그 8의 x라는 녀석이 3분의 1과 똑같은 거니까 진수 x라는 녀석은 밑 8의 3분의 1제곱 밑 지수, 얘는 진수는 결과 진수 x라는 결과는 밑 8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8은 뭐야? 2의 세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따라서 얼마다? 2. x는 2. 이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2번하고 3번 두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